안녕하세요. 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강의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김도훈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프로퍼티 래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래퍼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퍼티 래퍼는 프로퍼티가 저장되는 방법을 관리하는 코드와 프로퍼티를 정의하는 두 코드 사이에서 분리계층을 추가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좀 부가적인 기능을 더 얹힌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 안정성 검사나 어, 뭐 기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는 프로퍼티가 있는 경우에 각 프로퍼티마다 안정성 검사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코드들이 작성되어야 되는데 속성 변수마다 다 이런 코드들 검사하는 코드를 작성하려면 동일 코드가 계속 반복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래퍼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 프로퍼티에 이 래퍼 코드를 적용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유효성 검사, 앞서 말한 유효성 검사, 디폴트 검사, 변경 감지 등을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문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는데 그 잘 눈에 익지 않은 코드라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래퍼 코드 만들 때 어노테이션 문법 골뱅이에 프로퍼티 래퍼라고 명시해 주시면 래퍼 코드가 됩니다. 여기서 래퍼로 12s or s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구조체에 이 넘버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넘버를 래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넘버를 외부에서 접근할 때 래퍼 밸류, 그러니까 실제 저장되는 값은 12보다 크면 12로 세팅되게, 12보다 작은 값이 세팅되게 됩니다. 그래서 12보다 큰 값이 오면 12로 세팅되고요. 12보다 작은 값이 오면 그 작은 값이 이 넘버에 세팅되게 되겠죠. 이렇게 어떤 값을 제한하고자 하는 부가적인 기능이 필요할 때 이 래퍼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래퍼 코드를 이용해서 각 프로퍼티에 이 래퍼 코드를 얹혀놨어요. 그러면 요 스몰 렉탱글이라는 구조체를 인스턴스를 만들면 렉탱글이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요. 렉탱글 인스턴스를 프린트하면 앞서 말씀드린 코드에서 초기값이 0이니까 네, 초기값이 0으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하이트에 10을 넣었을 경우에 하이트를 출력하면 12보다 작으니까 10이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하이트에 24를 넣으면 이제 래퍼 코드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12로 그냥 디폴트 제한된 값으로 기록되게 되겠죠. 요게 래퍼 코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래퍼 코드를 넣고요. 그다음에 활용 코드 이렇게 넣어서 0, 10, 12가 출력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래퍼 코드를 만들었고 이 래퍼 코드는 12 or s라는 래퍼 코드고요. 어떤 구조체의 변수에 이 래퍼 코드를 얹히면 동작을 하게 됩니다. 0, 10, 12 이렇게 제한이 걸려가지고 요게 동작하는 거죠. 요게 동작해서 이 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명시적으로 앞서 이 어노테이션 문법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좀 더 명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직접 사용해도 됩니다. 래퍼 코드를 직접 할당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뉴 밸류가 오면 랩드 밸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실제 기록되는 거는 랩드 밸류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랩드 밸류를 출력해도 되고 셋할 때는 이렇게 셋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기값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래퍼 프로퍼티에 대한 초기값 설정.
12OS에 정의한 넘버의 초기값으로 랩핑된 프로퍼티에 대한 초기값을 설정할 수 있다. 랩핑된 프로퍼티의 다른 초기값은 지정할 수 없다 라고 나오네요. 일단 여러가지 초기값 설정 코드들이 있네요. 스몰 넘버라는 래퍼 코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래퍼 코드는 맥시멈과 넘버에 의해서 작용되는데 지금 넘버에 걸려 있네요. 넘버에 래퍼 밸류가 걸려 있고요. 작은 값을 넘버에다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몰 넘버가 인스턴스가 매개 변수 없이 아규먼트 없이 초기화 될 때는 맥시멈 12에 넘버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래퍼 밸류를 하나 매개 아규먼트를 넣어서 설정하면요. 이렇게 설정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다 맥시멈과 래퍼 밸류 넣어가지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2OS에 정의한 넘버 초기값으로 랩핑된 프로퍼티의 초기값을 설정해보자. 일단 스몰 넘버로 랩핑된 두 변수가 있습니다. 제로 레탱글 해서 출력하면 초기값은 이렇게 출력하면 init이 동작하니까 0,0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래퍼 밸류를 사용해서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래퍼 밸류를 사용해서 네, 이어서 계속 초기값 설정 부분입니다. 사용자 속성 후에 소괄원의 인수를 작성하면 스위프트는 래퍼를 설정한 인수를 받을 초기화를 할 수 있다. 초기값과 최대값을 제공하면 스위프트는 init 이걸 사용한다. 네, 요거 정의되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기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초기화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네로 렉탱글을 설정을 하게 되면 하이트하고 위드는 랩트 밸류 2하고 3이 설정이 되겠죠. 근데 네로 밸류에 이제 100이라는 큰 숫자를 넣으면 맥시멈이 5하고 4이기 때문에 5하고 4로 세팅된 걸 보십니다. 초기값이 잘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퍼티 래퍼에 인수를 포함하여 래퍼의 초기 상태를 설정하거나 래퍼가 생성될 때 다른 옵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래퍼 인수를 포함하면 할당을 사용하여 초기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본 초기값 할당된 랩트 밸류에 할당하는 거고 맥시멈 값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믹스드 렉탱글 출력하면 하이트는 1로 초기화됐으니까 당연히 1이 나올 거고 하이트 20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하이트를 출력했는데 위드를 출력하게 되면 하이트는 12로 바꾸고 위드 출력하게 되면 위드도 이제 나중에 큰 숫자를 넣으면 9까지 맥스 걸려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투영값입니다. 프로젝티드 밸류라는 건데요. 랩핑된 값 외에도 프로퍼티 래퍼는 투영된 값 정의에 추가적인 기능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랩드 밸류에 어떤 유효성 검사나 값을 제한할 때 값을 변경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면 그 값이 변경되었는지 되어지 않았는지를 부가적인 이런 기능을 투영된 값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투영된 값의 이름 앞에 달러 표시로 투영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몰 넘버 예제에 그 미니멈 사이즈가 제한이 걸려 있죠. 맥시멈 사이즈가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큰 숫자로 설정하려고 하면 래퍼가 이전에 저장한 숫자로 변경하는데 이게 변경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프로젝트 밸류 프로퍼티로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제 한번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이 프로퍼티 래퍼 코드인데요. 스몰 넘버라는 코드입니다. 일단 프라이빗 넘버라는 랩트 밸류 하나 선언했고요. 프로젝티드 밸류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랩트 밸류 코드에 넘버는 12보다 크면 12로 되고
이렇게 값이 변경될 경우는 프로젝트 밸류는 true입니다. 12보다 작아서 사용자가 설정한 값이 들어가면 프로젝트 밸류는 사용자에 의해서 정의됐기 때문에 false로 이렇게 나누고자 한다. 이걸 알아보고 싶다라고 코드를 이렇게 짜놓으면 달러 표시로 이 프로젝트 밸류를 꺼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um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고 이 래퍼 코드로 sum 넘버를 제한을 해놨어요.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sum 넘버에 4를 넣으면 사용자가 정의한 코드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sum 넘버의 프로젝트 밸류를 꺼내보면 false가 나옵니다. sum 넘버에 55를 할당하게 되면요. 12 제한이 걸려서 12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밸류는 true니까 달러 표시를 써서 투영된 값을 꺼내보면 true가 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부가적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더 많은 정보 노출이 필요한 래퍼는 인스턴스를 반환하거나 투영된 값으로 래퍼 인스턴스를 노출하기에 셀프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타입 부분으로 코드로부터 투영된 값에 접근할 때 프로퍼티 게터나 인스턴스 메서드처럼 다른 포트에 접근하시되 셀프 점으로 점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 예제 보면 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이건 예제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이즈 렉탱글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스몰 넘버에 의해서 랩핑 되어 있습니다. 랩핑 되어 있고요. 일단 펑션 하나 있는데요. 이 펑션에 어떤 사이즈를 넣어주면 이 사이즈가 이넘에 의해서 두 가지 케이스네요. 스몰 사이즈, 스몰 케이스가 오면 without height를 10으로 변경하고요. 라지 케이스가 오면 100으로 변경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0으로 변경하면 이 투영 값을 따지고 보면 true가 나오겠죠. 10으로 하면은 false가 나오고요. 요거 한번 테스트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몰 넘버가 있어야 되니까 네, 요 코드가 필요하고요. 코드가 필요하고 랩트 코드가 필요하니까 랩트 코드에다가 사이즈 렉탱글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한을 걸었고요. 그러면 네, 스몰 이넘이 들어갔으니까 스노 멸거체가 들어갔으니까 열거형이 들어가서 10으로 세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투영된 값, 그러니까 값이 제한이 걸려서 변경되었는지 원래대로 값이 잘 먹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스몰 해도 되는데요. 한번 했으니까 스몰 하면은 이제 false가 나올 거고요. 라지 해볼게요. 그러면 라지를 출력하고 그 결과를 프린트하면 이제 제한이 걸려서 100으로 변경 안 됐으니까 true가 나오겠죠. 네, true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리사이즈로 라지로 리사이즈 하게 되면 100으로 세팅 되어지려고 노력하지만 요청이 되어지지만 래핑 스몰 넘버 래퍼 코드에 의해서 12로 세팅이 되고 그 투영 값은 폴스로 세팅이 돼서 네,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네, 이 예제 괜찮네요. 이 예제 한번 보시고요.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리사이즈 투 라지로 호출하면 라지 스위치 케이스가 100으로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12보다 더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실제 12로 세팅이 되고 투영된 값은 true로 설정이 됩니다. 반환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투영값까지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전역 변수는 함수, 메소드, 클로저 또는 타입, 컨텍스트 외부에 정의된 변수가 전역 변수고요. 지역 변수는 함수, 메소드, 클로저, 컨텍스트 내에 정의된 변수입니다. 계산된 지역 변수에 프로퍼티 래퍼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전역 변수하고 계산된 변수에는 프로퍼티 래퍼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저장된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래퍼 코드 동작하고 적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까지 인스턴스 프로퍼티입니다. 인스턴스 프로퍼티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타입 자체의 프로퍼티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변수로 프로퍼티 변수로 선언되어져야 되고요. 저장된 타입 프로퍼티는 항상 기본값을 항상 줘야 됩니다. 요거 좀 염두에 두세요. 저장된 타입 프로퍼티는 항상 기본값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타입 프로퍼티는 중괄호 내에 타입 정의 부분에 작성되고요. 스태틱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클래스 경우는 클래스 키워드를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입 프로퍼티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보시면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sum struct 타입에 종속되는 프로퍼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어 타입 프로퍼티와 지금 컴퓨트 타입 프로퍼티 두 개를 스태틱으로 선언해서 타입 프로퍼티를 만들어낸 거고요. sum enumeration도 마찬가지고 클래스 경우는 프로퍼티 또 하나 있네요. 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요 프로퍼티 하면 이제 재정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sum structure 타입에 종속된 프로퍼티 조회가 가능하고요. 타입 프로퍼티로 stored 프로퍼티 조회 가능하고, 네, 똑같이 이 sum 클래스에 커뮤니티 타입 프로퍼티 되는데 종속된 거 종속된 예제는 없네요. 종속된 예제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다시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죠. 오디오 채널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이 오디오 채널에 대한 프로퍼티 스레솔드 레벨과 맥스 인프 레벨 포 올 채널 요 초기값 항상 넣어줘야 되고요.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커런트 레벨 계산된 프로퍼티도 줬는데요. 초기값도 줬고 값이 세팅될 때 디드셋 할 때 관찰차를 넣어서 스레솔드보다 크면 스레솔드 레벨이 적용되고 모든 맥스 채널보다 작다고 하면 맥스 인풋 레벨 올 채널이 커런트 레벨로 세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코드가 있을 때 오디오 채널 구조체는 두 개의 저장된 타입 프로퍼티를 정의하고요. 스레솔드는 오디오 레벨을 가져오는 최대값을 정의하고 두 번째 타입 프로퍼티인 맥스 인풋 레벨 올 채널은 저장된 프로퍼티 변수고 커런트 레벨 프로퍼티는 디드셋에서 관찰자를 가지고 있고 스레솔드보다 크면 스레솔을 설정하고요. 커런트 레벨의 새로운 값이 이전 값보다 크면 관찰자는 맥스 인풋 레벨 포 올 채널의 타입 프로퍼티를 세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디오 채널 두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이 채널의 커런트 레벨을 7로 세팅하면 7이 들어갈 거고 맥스 인풋 올 채널에 지금 0보다 7이 크니까 지금 모든 값이 7로 맥스로 세팅될 겁니다. 커런트 레벨을 11로 바꿨어요. 그런데 스레솔드가 10이기 때문에 스레솔드보다 크죠. 그래서 커런트 레벨은 10으로 제한이 걸리고 나머지 채널들도 다 10으로 프린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타입 전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선언한 거죠. 네, 어찌 보면 래퍼 코드의 또 다른 방편으로 타입 프로퍼티로 제한을 거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조금은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문법적으로는 쉬운데 이제 코드적으로 해석할 때 상관관계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프로퍼티 래퍼, 그 다음에 타입 프로퍼티, 그 다음에 프로퍼티 래퍼에서 투영된 값,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